근데 이제 워낙 큰 사건에서 이 얘기를 더 여쭤봐야겠어요. 이 대표,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아닙니까? 끔찍한 사건인데 그 영상 보시고 그리고 이 사건 발생하고 그 놀라셨죠. 예,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사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반지성도 이어서 보면 제가 1주년 나와서 뭔 얘기 해줄까 하다가 좀 전에 얘기 들으면서 그 제목 장사 있잖아요. 습격범 뭐. 예, 습격범, 피습범, 뭐 급습범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보통은 이제 좀 민주주의 오래 한 나라들은 영어들이 정리가 돼 있죠. 일단 제일 첫 번째 용의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용의자죠. 법률적으로 봐도 그렇고 용의자예요. 아직 우리가 이제 영상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아직 용의자죠. 입건되어서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그다음에 피의자가 되죠. 그다음에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가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범인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 용의자 김아무개 씨 이렇게 써주는 게 그게 이제 합당한 거죠. 급습범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그런 용어를 쓰냐 하면 아니 그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을 쓰냐 하면 지금 아까 다루었던 그 대테러 센터 총리실 대테러 센터의 가짜 뉴스도 그렇고 이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텍스트잖아요. 그게 전부 문자, 뭐 보도 자료 이런 거 다 텍스트인데 보도 제목 이런 거 텍스트가 텍스트는 해석이 필요해요. 모든 텍스트가.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모든 것을 텍스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보도되는 문자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전해지거나 영상으로 전해지는 텍스트잖아요. 이 텍스트는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을 하려면 해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하라고 다 정해놓고 그 콘텍스트를 뒤로 숨겨놓고 그리고 바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 이거요. 노인. 그다음에 열상. 열상.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반지성주의적이죠. 그 사실관계를 좀이라도 알거나 이러면 금방 저건 자상이지 찔렀으니까. 칼이 있는데. 찔린 상처란 말이에요. 과도 이런 거. 네, 과도. 이제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텍스트 뒤에 숨어 있는 콘텍스트는 현 정부하고 연관이 없어야 돼. 첫 번째. 그다음에 현재 여당과도 관계가 없어야 돼. 그다음에 배후 세력이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다음에 심각한 부상이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되죠. 이런 소망을 뒤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유포하기에 좋은 텍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대통령의 철학에 어긋나는 반지성주의적인 언론 보도인데 그거를 정말 잘 바로잡는 방송이 이제 우리 청수의 방송이죠. 텍스트의 배후에 있는 큰 텍스트를 계속 노출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이제 청취자 수는 보는 분들은 뭐 100만 단위로 가지만 그게 이제 퍼져나가고 그분들이 그걸 알게 된 분들이 생활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하죠. 여기서 받아간 거를.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방송이죠. 계속 1주년이니까 띄워야지 뭐. 이해 잘 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돌잔치에 와서.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살인데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콘텍스트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콘텍스트에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곡된 텍스트를 계속 유포하는 거죠. 언론이. 기술이죠. 기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작업이고 기술이죠. 좀 짜네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먹고 살려고. 저는 그 점도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몰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웠거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총선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까봐 빨리 서둘러서 헬기를 타고 병원을 옮긴 걸 특혜로 몰아가자라고 이제 초원 복국지 사건처럼 이 프레임 전환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진짜로 두려웠구나. 이게 며칠 파장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들 상대로 군사 작전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기만기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이제 군전술에. 그러니까 적의 시선이 실제 우리가 타격 목표로 하는 곳에 가지 않도록 그 자기들이 괜히 그렇죠. 딴 데로 지금 뭐 구축함을 이동시킨다든가 병력을 이동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자기들이 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전선에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기만 책동을 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이 되어서 그렇게 유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묵시적 공동행동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미지 컨트롤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가 그 정도로 봐 일반이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어떤 기자가 잘못했다, 어느 언론사가 특정 언론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보다 그냥 구조적으로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전통 언론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권력과 유착해서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파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져나가는 이런 쪽으로 구조가 돼버려 가지고 이거를 사실 비판해 본들 바뀔 리는 없어요. 기성매체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예. 이런 게. 예.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뉴스 공장 뭐 1공장, 2공장, 3공장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살짝 뭐 이렇게 뭐 오버타임이나 예. 뭐또그 좀 불려가려고 합니다. 그 누구죠? 홍사훈 기자 예. 경제쇼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넓혀 나가던데 뭐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방송하는 유튜브 어떻게 나오시려고요? 한 시간 드릴까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냥 뉴스 소비자로서 소망이죠. 뭐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자. 있었으면 하는. 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꼭 맞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근데 이 사건 자체를 보고 그런 이제 보도 행태라든가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자들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뒀죠. 예. 그렇죠. 예. 무섭게 만들어 뒀는데 우리 유시민 작가가 보길래 작가가 보기 이 사건이 참 이 대목은 내가 납득이 어렵네. 이 좀 이상하네 하는 대목은 없습니까? 그거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경찰이 예. 너무 서둘러서 특정한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그렇죠. 강하죠. 그런 느낌은 강하게 들죠. 예. 왜냐하면 지금 범행이 나타난 거는 오랜 동안 연습해서 그건 특정한 확실한 동작을 것 같아요. 연습해서 사인받을 종이를 위에 하고 밑에 칼을 넣고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한 다음에 뛰어올라서 점프해서. 찌르는 이 동작을 수도 없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사실 이제 이 범행의 동기, 준비 과정, 예. 그다음에 그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이 숫자, 예. 그다음에 실제 실행에 옮긴 과정, 그다음에 이걸 실행하고 나서 그다음 뒷작업이 또 원래 이런 정치 테러는 있기 마련인데 예.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려면 그럼 입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최소한.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제 그 핸드폰이라든가 뭐 컴퓨터가 있을 거니까 이제 컴퓨터 포렌식이랑 이걸 다 해서 주변의 인물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봐야지. 그 대포폰의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예, 이게 어디까지 어떤 사람들 몇 명이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단독범일 거라고 가정해 놓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증거가 나타났을 때 관련자를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조력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력범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이거나 그러니까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처음부터 범행 모의를 같이 해서 역할을 나눴으면 공범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관계에서 이 지금 나중에 최근에 붙잡힌 사람이 나이도 조금 더 많던데 이 사람이 예컨대 그 주도하는 입장이었으면 이 사람이 주범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공동정범이지만 네. 주범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조 이런 것들은 그 아주 관여 정도가 적을 때 쓰는 적을 때 말이에요. 쓰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긴급 체포된 뭐 60대라고도 하고 70대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한 개도 없잖아요. 없죠. 예. 근데 일단 언론에서는 조력범 이렇게
하고 뭐 단정해버린 법률적으로는 거죠. 뭐 방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경찰이 뭐랄까 이렇게 확 전모를 파악해서 그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게 이해가 돼요.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인사상에 불이익을 안 받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지금 그 경찰 수사 라인에 있는 분들이 큰 앙화를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녹음해 놓으시고요. 부당한 압력을 받을 때는 증거를 꼭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면책이 되거든요.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이야기는 보통 경찰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네. 보통 큰 사건들은 반드시. 근데 여기서는 혼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압수수색도 하기 전부터 포렌식도 하기 전부터 주변 그게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소리예요. 검사 방식인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느끼나 봐요. 나중에 이게 혹시 잘못되면 이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저는 지금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경찰관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법에 어긋나게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놓으시라.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이 현장에 사망할 수도 있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예,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죠 실제.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살았죠.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안 됐다 싶어 이재명 대표가 전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게 제일 저는 저한테 제일 강력한 감정은 너무 안 됐다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칼럼에도 썼는데 2년 동안 검찰한테 법으로 조리돌림 당했고 그걸로 못 죽이니까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그거죠. 칼로 찔러 죽이는데 실패하니까 무슨 특혜를 받았느니 어쩌니 하면서 발음시범으로. 펜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 우리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까지 기득권층한테 철저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죽이려고 한 사례가 있었나 싶어요. 너무 안 됐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참 짠하다.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불쌍해 보일까 봐. 1cm짜리 열상이다, 뭐 출혈은 적다, 경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심각하지도 그런 않은데 거죠. 헬기를 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공장장하고 제가 너무 안 됐어 인간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너무 안 불쌍해. 됐어요. 짠해. 예. 이 감정을 못 가지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저관 여층은 혼란스러워요. 이 사건을 슬퍼해야 되는 건지 화를 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이전에 일단 무섭거든요. 예. 그 상태 정도 머물러 있어서 민주당도 잘해야 되죠. 스탠스를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뭐 그건 모르겠고요. 잘했죠 뭐. 예. 자, 하여튼 저는 안 됐다는 생각이 그날 저도 내내 들었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 저도 그날 잠을 진짜 못 잤어요. 그날 사건 난 날 밤에. 참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나 사람을 그런 생각도 저는.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2년 동안 조리돌림한 게 굉장히 커요. 이재명 악마화. 그러니까 이 했죠. 지금 확신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명 지금 단편적으로 그 남기는 글에서 나오는 역사적 말들이 사명.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전문 공개를 해줘야죠.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서까지 확신을 하게 된 데에는 저는 검찰과 언론의 악마화가 그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정했죠. 나랑 저 사람 야당 안 대표인데 만난다. 안 만난다. 피의자다. 범죄자니까. 발임처범이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징역 10몇 년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끊임없이 했죠. 예. 그래서 인증해 준 거죠. 나 저 사람 해쳐도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치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이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어 온 그 과정에서 이 일이 빚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텍스트를 왜곡해서 보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해석하면 정치병이라고 하고 몰아가려고. 예. 야 봐라 경상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파렴치범 아니야.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 감정을. 예. 끔찍하죠. 그러니까 되게 끔찍하고요. 야만의 시대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려는지 또는 감당할 생각이나 있는 건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영원할 줄 아는 것 같아. 하는 걸 보면. 그런 권력이 어디 있다고. 네. 영원할 줄 아는 것 같아요.